샤시 견적을 받을 때, 샤시 업체를 선택할 때 무조건 싼 거,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살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시 따뜻한 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샤시 교체를 하려고 할 때 많은 견적을 받습니다. 근데 가격만 갖고 혹시 업체를 선정하고 계시지는 않나 해서 좀 우려가 돼서 오늘은 시공업체, 샤시 교체 시 시공업체 선정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을 좀 알려드릴까 그래요.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은 흔히 어떤 창호에 어떤 업체한테 견적을 받든 간에 견적서라는 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만나는 소비자들 중에 유형 중에는 뭐 인테리어를 겸하시는 분들은 아예 샤시 일식 이렇게 견적을 받기도 하고요. 또 그냥 뭐 KCC 얼마 뭐 다행스럽게 유리 두께 정도는 적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창호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과연 샤시 시공업체 선정 기준을 뭘로 삼아야 할 것이냐. 물론 금액이 싸다면 좋겠죠. 근데 금액이 싸다고 진짜 거길 믿고 해도 되는 거냐. 여기에는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유의해서 샤시 시공업체를 선정하라는 뜻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까 하는데, 첫째는 샤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느냐. 물론 가격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브랜드를 선정하느냐부터 정해지겠죠. 자, 샤시는 브랜드마다 그 브랜드에 존속된 사양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샤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브랜드. 그럼 브랜드에서도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별 사양. 또 이 샤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의 기술력. 또 여러분들이 감각이 가장 쉬운 게 어떤 거냐. 가공을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만나 뵙는 분들은 샤시는 예전하고 달라서 시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분들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시공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가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KCC 제품을 여기다 전시를 해놨어요. 또 유리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샤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공이 무슨 말이냐. 이 프로파일도 KCC에서 긴 발을 주는 거고요. 이 유리도 한그라스든 KCC 유리든 이렇게 단유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층유리나 이중유리로 가공을 하는 거고요. 또 프로파일을 틀을 짜고 프레임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가공이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많은 이야기를 복합적으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은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하느냐 기준에 이 유리와 프레임의 가공을 먼저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가공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아는 경우가 참 힘들고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샤시는 크게 유리와 이 틀, 프레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PVC 재질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유리는 모든 유리의 기본 사양은 이렇게 이제 5mm를 주어집니다. 이 5mm 유리를 우리나라 유리 생산 업체는 크게 이제 한그라스 또 KCC 유리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이 5mm 유리를 줘서 업체에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겹쳐서 복층 유리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가공 과정이 수작업이냐, 자동화 라인을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창 중에서 거실 창이라든지 앞베란다 창은 굉장히 큽니다. 뭐 심한 집은 5m가 넘는 집도 있어요, 가로가. 자, 그런 집에 이런 이중 유리를 만들 때 생산 이 가공 공장이 규모가 작다면 이 실링이라는 걸 수작업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KCC 유리든 한그라스 유리든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화 라인을 거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가공을 해줬을 때 KCC 유리는 이맥스 클럽, 한그라스는 듀얼라이트라는 마크를 찍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요. 유리 안쪽 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화 생산 라인을 갖춘 유통회사, 가공 공장, 요거를 먼저 기준을 삼아야 하고요. 그럼 왜 중요하냐? 실링 자체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유리 사이에 유리와 유리 안쪽 면에 습기가 찬다든지 뿌옇게 생긴다든지 이런 유리를 종종 볼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리 가공을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가장 기준치를 이맥스 클럽이냐 듀얼라이트 클럽이냐. 한그라스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듀얼라이트 클럽, 그 다음에 KCC 유리를 취급하는 데는 이맥스, 이 마크를 봐주시는 게 가장 좋다는 이야기고요. 자, 유리 가공이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제 이 프로파일 제작이겠죠. KCC 거를 제가 갖고 왔는데 KCC도 긴 장발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집 크기에 맞춰서 45도 각을 쳐서 틀을 짜는 거죠. 문짝이든 문틀이든. 그랬을 경우 이 가공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갖고 이제 이 내규팅이, 이 틀을 짠 내규팅이에 용접을 합니다. 근데 그 용접 부위,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끝부분 귀퉁이를 다 용접을 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4포인트 용접기로 한 번에 가공을 할 수가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저희 공장에도 이제 4포인트 용접기가 2대가 있는데 4포인트 용접기 없는 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KCC 거 예를 들자면 이 프레임에도 가장 중요한 부품이 하나가 이렇게 도강심이에요. 그러면 KCC 프레임에도 등급이 3가지로 나눠줍니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140바, 120바, 118바 이렇게 3가지를 쓰는데, 그러면은 어떤 업체에서는 140바 견적을 내줬고요. 어떤 업체에서는 110바 견적을 내줬고, 그러면 140바에 24T, 118바에 16T나 12T, 22T 이렇게 넣어줬을 경우 과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소비자분들은 KCC로 해주세요. 보통으로 해주세요 이래요. KCC 보통. 근데 제가 거꾸로 바꿔드려요. 그 말을. 어떤 브랜드를 선택했든 간에 거기서 최상급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보라고요. 왜 그러냐? 22T 유리에 일반바 118을 제작을 하는 것과 시공을 하는 것, 또는 140바 뉴 프라임에 24T 유리를 껴서 제작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20평대, 30평대 아파트를 창호를 교체하면은 보통 몇 틀 정도가 나오냐면은 적게 나와도 7틀, 복도식은 6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계단식이다 그러면은 7틀에서 한 10틀 더 나오는 집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통상 한 틀당 10에서 15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10틀이다 그러면은 요거 차이가 같은 KCC인데도 100에서 150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시 견적을 받을 때, 샤시 업체를 선택할 때 무조건
싼 거, 가격이 저렴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살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118바에 22T 껴주던 시절은 지금부터 약 20년 전 샷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가장 많이 시공한 제품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현재는 140바에 24T를 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노이유리까지 첨부를 했다. 그러면은 가격 차이는 더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샤시 업체를,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KCC 얼마, 이건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과 유리 어떤 걸로 써주는지 정확하게 알고 견적을 받으시라는 거. 자, 샤시 시공업체 중에 가장 선정할 때 중요한 건 양식껏 요즘 세대에 맞는 창호해 주는지 그런 업체를 선정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샤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게 시공 기술력이라고 그랬죠. 네, 저희들이 가끔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문의를. 제가 지금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날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공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 회사는 힘듭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샤시는 오늘 견적을 내주고 계약을 해서 일주일 만에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일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회사입니다. 보통 제작하는데 뭐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3, 4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제작 기간만 또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와서 일주일 있다 시공해달라? 그 회사는 시공기사 자체가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이 얼마나 없으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달 정도 뭐 1팀에서 6팀, 뭐 적게는 하루에 5집, 많게는 한 8집 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가 예약이 차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건 예약자 아니면은 시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기술 인력을 놀려야 하니까. 또 제작하는 기관도 필요하고 장비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해줄 수 있냐? 그거 해준다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웃습니다. 아니, 그 회사는 일이 얼마나 없으면 우리 사모님 거, 고객님 거 문의 올 때 기다렸다 제작 딱 해서 그날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10집 중에 저희들이 한 8집 정도는 소개권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업체하고 해서는 안 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공하는 기사들, 급여나 일당 다 똑같을까요? 기술 인력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체 전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데는 당연히 월급이 많이 나가겠죠. 반면에 오늘 일거리가 없어. 사장 혼자 놀고 있어요. 오늘 일 하나 들어왔어. 동네에서 놀고 있는 사람, 야, 오늘 한번 나 도와주러 따라와라. 그 사람들 일당 얼마 하겠습니까? 최저 시급 주면 되겠죠. 일당 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루어져서 가서 공사를 하면 그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시공 인력에 따른 인건비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공하는 기술, 시공이 중요하다. 물론 실리콘이나 폼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어떤 걸 써주느냐, 또 시공에서 어디까지 해주느냐, 몰딩, 타일 뭐 이런 거 추가 비용을 받냐, 아니면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냐. 저희들이 창을 하다 보면 하부 타일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내부 창을 뜯고 나서 다시 할 경우는 몰딩이라는 걸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안 돌려주면 몫을 다시 불러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부가적으로 견적에다가 특기난에 집어넣어서 추가 비용으로 요구를 하느냐, 포함된 금액이냐도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공 기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일을 하는데 저희 회사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공을 의뢰하셨을 때 너무 시공이 없는 회사 그런 데는 좀 피하셔서 선택하는 게 어떨까. 정 다급하지 않다면 이 샤시 시공은 시간을 갖고 의뢰하시면 옳다는 이야기죠. 구독, 좋아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AS 부분입니다. AS 안 나게 시공해 주세요 하면 저는 뭐라고 답변 드리냐면 최대한 노력은 해보는데 100% AS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전 못한다고 합니다. 제 말이 의아하게 들릴진 몰라도요. 샤시 교체라는 건 기존의 틀을 다 뜯어내고 그 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해서 다시 갖다 샤시를 시공해 드리는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 와서. 변수가 참 많은 현장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기계가 하는 일도 아니고 샤시 시공은 기계가 절대 못합니다. 다수 작업입니다. 그런데 100% 완벽하게 AS 안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AS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AS 처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부가세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비과세로 하면 안 되겠냐.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해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고객님의 정보는 우리 회사에 하나도 남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AS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으시면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서 전화가 오면은 사무실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무슨 누구 어느 아파트에 뭐뭐 고객님 되시죠?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데 언제 시공했는지 언제 뭐 했는지 자료 자체를 두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십시오. 본인이 현금영수증 쓸 일 없다. 다시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권을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을 생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행, 부가세 발행이 맞겠죠. 그러면은 자, 그거를 안 하고 파는 회사들, 여러분들은 AS 보증 기간을 그 몇 년이라고 암만 이야기는 한들 여러분들이 그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자, 제가 무슨 딴 회사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서로 간에 지킬 거 지키고 해드릴 거 해드리고,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샤시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현금가 얼마, 이거는 나중을 생각하셔서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요즘 같은 세상, 요즘은 커피 한 잔을 먹어도 부가세는 아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 닫을 각오가 아니라면, 회사를 없앨 생각이 아니라면 당연히 현금영수증이나 부가세를 끊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요.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AS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실상 AS가 안 된다면 다른 회사에다 의뢰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2년 동안은 아예 무상, 2년 지나서는 유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샤시가 한 2년 쓰고 나면 크게 고장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AS를 2년 말하는 거고요.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 거든 웬만하면 다 10년 이상 AS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왜? 일부러 고장내키지 않으면 고장날 일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시공업체 선정 방법, 그러면 가격, 이것도 중요하겠죠. 뭐 시공업체 기술력, 그 다음에 유리나 프레임의 가공 기술, 또 사양에 따라 다른 거,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가끔 제가 우리 고객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보다 싼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업체를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먼저 보시고 선택하심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날이 자꾸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